자, 이번 시간에는 원장님, 학부모님이 일본 유학을 결정했을 때에,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을 상담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최근에 네. 이제 몇 명의 학생들을 네. 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해드렸는데, 네. 우선은 대부분들은 네. 잘 모르시죠. 네. 일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도 모르고,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네. 도대체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켜야 될 거고, 네.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처음 결정하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들은 인터넷을 찾거나 네.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늘 결정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들 오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일본 유학을 정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은 첫 번째가 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만 너무 쫓지 말고 그 다음에 광고에 너무 쫓지 말고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일본어 레벨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얼마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 아이며 성격은 어떤 것이며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수학 성적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문과냐 이과냐 미래의 꿈이 뭐냐. 대부분들 아이들은 꿈을 갖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꿈이 없기에 찾아오는 학생이 많고 네. 단순히 일본이란 나라에 흥미가 있어서 오는 학생도 많고요. 그런데 흥미만 가지고 일본 유학을 정하는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고 우선은 새로운 세계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생들도 본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본인이 과연 공부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죠.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솔직히 중학교 때 내지는 고등학교 때 성적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좋아하니? 아니요. 영어는 좋아하니? 아니요. 국어는 좋아하니? 아니요. 그렇구나. 그럼 일본어는 좋아하니? 네. 그럼 앞으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찾아본 적 있니? 네, 있습니다. 그럼 어느 대학을 찾아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게이오 와세다 좋을지, 그렇죠. 뭐 메이지, 뭐 그런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아이한테 인식을 잘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고 수학을 못하고 국어도 잘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어찌어찌 진학을 하더라도 과연 그 대학에서 쫓아갈 수 있을까?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영어도 들어가고 수학도 들어가고 또 국어라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어가 솔직히 해석하면 국어거든요. 그렇죠. 문제 푸는 능력이 국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국어 점수가 그래도 판단 기준은 되거든요. 앞뒤 내용을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다 읽고 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요.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잘 다니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뭔지를 미세한 부분이라도 잘하는 걸 찾아내서 그 학생에 맞는 맞춤 상담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수학이 필요하다면 수학을 권하고요. 영어가 필요하다면 영어를 권합니다. 뭐 일본어로 유학을 간다고 했으니까 일본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생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한테도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높은 꿈을 꾸고 가져오지 말길 바래요. 뭐 학교 성적이 진짜 뭐 9등급, 8등급, 7등급 뭐 그 아이들이 학교 공부만 못했다 싶지 일본어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가 싫어서 안 할 뿐이지 머리가 좋은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일본어 진행 속도를 딱 보면 이 아이는 상당히 머리가 괜찮은데? 공부를 안 했다. 네.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너처럼 이렇게 어학에 소질 있는 학생이라면 영어도 해보면 좀 학교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 네. 혹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본인이 가고 싶은 거는 수학이 필요하다. 배워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취감을 아이가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 수학이나 영어가 네. 플러스를 시키면서 서서히 공부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제 상담을 가면은 학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네. 3년은 가르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일본어 배우면서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학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꼭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데 네. 과도하게 그렇죠. 학원 입장에서 그냥 다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거 세트를 다 들어야 이 대학에 갈 수 있다. 보통들은 다 높은 대학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 정도 레벨이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세트로 이만큼을 준비했으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 네. 잘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의 수준도 있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꼭 필요한 과목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보통들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아이는 문과 가겠다는데 이과를 보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과. 맞아요. 수학 1, 2, 네. 물리, 화학, 생물 중에 생물 택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 물리, 화학인데 애가 문과인데 이과 억지로 밀어둔다고 해서 애가 공부하겠습니까? 점수도 안 나와요. 맞아요. 점수 안 나와요. 왜 무리하게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는 진짜 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문과건 이과건 자기 공부하기 나름이에요. 뭐 취업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아이가 성공하기를 빌어주셔야지 억지로 막 진로를 아이는 싫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죠. 억지로 밀어서 이과 가고 억지로 밀어서 문과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우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아이다 내지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얘가 머리가 그거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거 좀 버리세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공부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웃긴 부분이죠. 내 자식은 다 좋죠. 근데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충분히 느끼기는 하는데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공부를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실은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본어 교재들 초급부터 상급까지 물론 이재유 교재까지 다 있거든요. 그 교재를
보면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네, 다 공부할 수 있게 아주 자세하게 뭐 책에 따라서는 그 일본어 히라가나 위에 한글까지 적어줬어요. 해석도 아주 깔끔하게 다 적어주고. 근데 그거 해서 애들이 실력이 오르던가요? 못 오르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거를 앉아서 꾸준히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다들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서 학원 다니나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질 않으니까 학원이라는 데를 빌려서 선생님이 자꾸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걸 바로 옆에서 조금만 알려주면 금방 머리가 팍팍 도니까 네? 엔진에 기름칠을 빡빡 해주니까 애들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다가 뭐에 막혔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깝깝하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단어 하나 찾기도 힘들고. 근데 학원 다니면 선생님이 다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훈련시켜주고 정신교육 시켜주는 게 학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이라는 데를 다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이가 우선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많이 내려놓으세요. 많이 내려놓고 현재 상황에서 아이의 학교 성적,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에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난 후에 일본 대학교 선정도 하십시오. 그리고 상담 오셔가지고 무슨 대학 가겠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이제 대부분들 학원들이 욕심들이 내니까 얘가 한 2년 3년 공부한다. 그러면은 미끼를 던져요. 투척 미끼 투척. 자, 게이오 와세다 조치 이 대학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야죠.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아니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 들어라 이거죠. 다. 아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아이가 그거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런 걸 하지 마셔야 돼요. 권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토플을 배워라. 야, 토플 그 게이오 와세다 조치 가려면은 토플 90에서 100 맞을 건데 90에서 100 맞을 정도면 한국 대학 간다고들 하는 애들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면은 그러면 저기 영어 쓰는 나라로 가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렇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면은 저쪽 영어권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렇게 잘하면은 다른 공부도 웬만큼 잘한다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가지고 그걸 세트로 맞춰서 권하는 건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자기 이제 자녀에 대해서 좀 얘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어느 정도 알고 상담을 오시는 게 그렇죠.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뭐 1학년 정도 다니거나 뭐 1학기를 하거나 봤을 때 아이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가는지 중위권에 들어가는지 하위권에 들어가는 정도는 아시고 학교 선택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본 유학을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일본에 보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우선은 일본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목표를 그렇게 굳이 갖고 출발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아이의 그 성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그렇죠. 대학을 정하는 대학은 3학년 1학기 6월 이재유 시험 치르면은 그 전에 모의고사 쭉 보니까 점수 나오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갈 거라는 게 판단이 저희가 쓰면은 그거에 맞춰서 진학 진로를 해야지. 아니 무슨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되는 애를 갖다가 뭐 게이오 가자 와세다 가자. 이게 바로 미끼거든요. 미끼 투척. 왜 그러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부모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몇 달 가르쳐 보지 않은 이상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갈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어 처음 시작할 때 히라가나 나오니까 쉽죠. 네. 가면 갈수록 한문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한문. 질리도록 하거든요. 아주 질려요. 애들은. 한자에 많이 약하죠. 그럼요. 아니, 저희 세대 때는 그래도 신문 속에서 한문이라도 쓰여 있는 거라도 눈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한자를 배웠잖아요. 애들은 진짜 심각할 정도로 몰라요. 아예 모르는 애들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그 한자를 극복하는 과정까지 지나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윤곽이라도 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학적 소질이 있는지 어떤지도 그게 보이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고대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너는 갈 수 있어 휙 던져주고는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진짜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그 3학년 때 진짜 간다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럼 그거 안 되면은 학원에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못 보내요? 이렇게 따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이의 어떤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대학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이제 상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상담에는 마음을 조금 많이 비우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마음을 비우고 유학이라는 부분에 우선은 접근을 해서 이 아이가 어학에 안착을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안착을 하면서 이제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 올라가는 수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실력을 쭉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너는 뭐에 관심 있느냐? 해서 물어보면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일본어는 이 정도 점수에 수학은 이 정도, 영어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회화라는 부분, 면접이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공부에 강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조금씩 자기가 깨닫게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지. 그렇죠. 갑작스럽게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거는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애들이 오면은 그 나이 때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안타깝거든요. 자기가 가고는 싶어 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고.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실은 저희가 뭐 그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뭐 이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는 거는 아니고 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학원인이니까 뭐 저도 학원을 하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보냈을 때에 그러한 시험 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일본의 대학에 안착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가고 취업은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 학원에 찾아오라는 이 전국구예요.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에 그 정보라는 게 절실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학원을 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원을 갔을 때 그 학원이 좀 뭐 약간 장사 속이다. 그러면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그런가요 하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원장님이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정보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학원을 뭐 고르기보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일본어 가르치는 거는 솔직히 선생님마다 각자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유 같은 경우는 실은 조금 연력이 조금 필요해요.
경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따지지만은 뭐 그 나름대로 다들 잘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도 하기는 하지만은 우선은 아이를 어떻게 상담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6월달 시험, 11월달 이재유 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정보를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상담을 해주는 맨투맨 상담이 가능한 곳에 이렇게 이제 학원 선택을 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셔야지 학원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담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업을 하면서 학생한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한테 들었는데 학생이 저보고 이제 자기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플하고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이과 수업을 이제 다 듣고 이제 토플이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토플 얘기를 하니까 토플은 야, 너 나중에 시험 보기 한 3, 4개월 전에 바짝하면 토플 점수 나오니까 이과 과목만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듣고 약간 좀 어이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무리 본인 학원에 계속 다니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토플이 누구 A입니까? 그렇죠. 3, 4개월 해가지고 토플 점수 올리면은 대한민국의 토플 공부하는 학원들 다 망했어요. 맞습니다. 토플이건 토익이건 꾸준히 공부하고 일본어도 꾸준히, 수학도 솔직히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뭐든지 다 꾸준히 해서 쌓아 올라가는 게 그게 실력이지 단숨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죠. 그건 진짜 머리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학생이 저도 봤기 때문에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뭐 3, 4개월만 열심히 하면 토플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단숨에 올라가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학생들도 본인 자신을 제일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괜히 남의 말 듣고 인터넷 찾아보고 와 와세다 뭐 게이요 동네 이름 아니에요. 동네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 급이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하고 견줄만한 대학인데 학교 성적에서 고등학교 성적으로 봤을 때 지방대 겨우 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인데 거기를 가겠다고 그냥 꿈만 갖고 밀고 쳐들어와가지고 하겠다. 그럼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갈래? 갈 거면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기 수업으로 또 좀 뭐 배우고 뭐 돈 다 뜯어가면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기본적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가 갑자기 한다고 올라가겠어요? 일본어는 갑작스럽게 공부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어학이 아니에요. 대부분들 어렸을 때 영어 다 배우거든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으면은 그 연수를 따지고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다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 일본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떤 과목이든 쉬운 과목이 없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해서 간단하게 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무리를 하자면 원장님께서 이제 처음 이제 일본 유학 결정을 하시고 학부모님과 학생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에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때는 미리 아이에 대한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상담을 받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학교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성적이 분명히 이 정도면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서 매치시켜 보면 대충 이 정도의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을 하셔야지 갑자기 너무 학교 성적이 여긴데 너무 일본 대학을 여기를 노린다고 하면은 솔직히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좀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